민수야,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이상해요. 엄마가 큰 실수를 했구나. 순자 씨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퇴직금을 다 잃었어. 민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요? 퇴직금을요? 투자 사기를 당했어. 1억 5천만 원을 다 빼앗겼어.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충격적이면서도 통쾌한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68세 이순자 씨가 퇴직금 1억 5천만 원을 사기당했지만 극적으로 돈을 되찾은 놀라운 실화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순자 씨는 30년간 대기업에서 근무한 후 부장으로 퇴직했습니다. 인사팀 부장을 역임했던 그녀는 퇴직금과 주식 옵션을 합쳐 1억 5천만 원이라는 목돈을 갖게 되었어요. 남편은 5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아들 민수는 결혼해서 따로 살고 있었죠.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자 순자 씨는 새로운 취미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는 항상 바쁘게 지냈지만 이제는 여유가 생겼거든요. 처음에는 독서나 드라마 시청으로 시간을 보냈지만 뭔가 더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운영하는 그림 교실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림은 순자 씨에게 새로운 활력을 주었습니다. 30년간 서류와 회의에만 매달렸던 일상과는 완전히 다른 경험이었어요. 수채화로 풍경을 그리고 유화로 정물을 그리면서 하루하루가 즐거웠습니다. 같은 또래의 어르신들과 함께 그림을 그리고 차도 마시며 이야기꽃을 피우는 시간이 참 소중했어요. 순자 씨, 오늘 그림 정말 잘 그렸네요. 고맙습니다.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요. 아니에요. 정말 빠르게 늘고 있어요. 색감이 특히 좋아요. 그림교실 선생님도 순자 씨의 실력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3개월 정도 지나니 제법 그럴듯한 작품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림교실에 새로운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박성우였어요. 55세로 다른 수강생들보다는 젊었지만 정중하고 예의 바른 모습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성우라고 합니다. 이번에 새로 이사와서 그림 배우러 왔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박성우는 첫 인상부터 좋았습니다. 단정한 외모에 말씨도 부드럽고 어르신들에게 항상 존댓말을 사용했어요. 브랜드 옷을 입고 있었지만 과시하지 않았고 겸손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처음이라 많이 서툴 텐데 다들 가르쳐 주세요. 아이고 뭐려. 우리도 다 초보인걸요. 첫 수업에서 박성우는 순자 씨 옆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순자 씨의 그림을 보고는 진심으로 감탄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어머님, 그림 솜씨가 정말 프로급이시네요. 이런 멋진 풍경화는 처음 봅니다. 아이고 뭐려. 그냥 취미로 그리는 건데. 아니에요. 정말 대단하세요. 색감도 그렇고 구도도 완벽해요. 혹시 미술을 전공하셨나요? 순자 씨는 이런 칭찬을 받아본 게 오랜만이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업무적인 칭찬만 받았지 이렇게 개인적인 재능을 인정받아 본 적이 없었거든요. 박성호의 진심 어린 칭찬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저는 대기업에서 30년 근무했는데 은퇴 후에 그림을 시작했어요. 아, 대기업 출신이시군요. 그러면 더욱 대단하시네요. 바쁜 회사 생활하시면서도 이런 예술적 재능까지 갖고 계시다니. 박성우는 그림 교실에서 열심히 배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초보자치고는 빠르게 실력이 늘었고 무엇보다 다른 수강생들, 특히 어르신들을 잘 챙겼어요. 어머님, 물감 떨어뜨리셨네요. 제가 치워드릴게요. 김 선생님, 붓 빌려드릴까요? 오늘 날씨가 좋네요.
수업 끝나고 근처 카페에서 차라도 한잔 하실까요? 박성호의 이런 세심한 배려에 그림교실 분위기가 한층 밝아졌습니다. 특히 여성 어르신들이 박성호를 좋아했어요. 성호 씨 참 착하네요. 요즘 젊은 사람들 중에 이렇게 예의 바른 사람 찾기 힘든데. 그러게요. 성격도 좋고 예의도 바르고. 3개월이 지나자 박성호는 그림교실의 인기인이 되었습니다. 특히 순자 씨와는 더욱 가까워졌어요.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후부터는 더욱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순자 선생님, 같은 아파트에 사신다니 정말 반가워요. 앞으로 자주 뵈어야겠네요. 혹시 몇 동에 사세요? 저는 101동이에요. 성호 씨는요? 저는 103동이에요. 정말 가깝네요. 혹시 가끔 마트 가실 때 제 차로 모셔다 드릴까요? 이렇게 해서 박성호와 순자 씨는 일상에서도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박성호는 정말 세심했어요. 순자 씨가 무거운 물건을 들고 있으면 도와주고 날씨가 추우면 걱정해 주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바람이 차네요. 감기 조심하세요. 고마워요. 성호 씨도 건강 조심하고. 박성호는 순자 씨를 정말 잘 챙겼습니다. 그림교실 갈 때마다 함께 가자고 하고 수업 후에는 커피도 함께 마셨어요. 가끔은 맛있는 식당도 소개해주면서 식사를 대접하기도 했습니다. 선생님, 오늘은 제가 알고 있는 좋은 한정식 집에 모셔갈게요. 어머님 같은 분께는 좋은 음식을 대접해드려야죠. 아이고, 괜찮아요. 제가 어떻게 그런 대접을. 어머님께서 그림 가르쳐 주신 것도 많은데 뭘요. 그리고 저도 혼자 식사하는 것보다 좋은 분과 함께하는 게 훨씬 즐거워요. 박성호가 데려간 한정식 집은 정말 고급스러웠습니다. 한 끼에 5만 원은 좋게 나올 것 같은 곳이었어요. 메뉴도 다양하고 음식도 정갈하게 나왔습니다. 순자 씨는 처음에는 부담스러워했지만 박성호의 정중한 대접에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성호 씨는 어떤 일을 하시길래 이렇게 여유가 있으세요? 아, 저는 작은 사업을 하고 있어요. 부동산 쪽이랑 투자 쪽 일을 하는데 요즘 다행히 사업이 잘 돼서 이런 대접 정도는 할 수 있답니다. 그러면서 박성호는 자신의 차를 자랑했습니다. 새 벤츠 E클래스였어요. 검은색의 고급스러운 외관이 정말 멋있어 보였습니다. 와, 정말 멋진 차네요. 사업이 잘 돼서 조금 좋은 차를 장만했어요. 어머님, 다음에는 이 차로 드라이브나 갈까요? 경기도 쪽에 아름다운 곳들이 많거든요. 박성호는 자신의 성공을 은근히 자랑했지만 과시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겸손한 척하면서 자연스럽게 어필했습니다. 사실 제가 운이 좋았어요. 몇 년 전에 강남 땅을 좀 샀는데 값이 많이 올라서 큰 돈을 벌었거든요. 정말요? 대단하시네요. 요즘은 부동산 말고도 다른 투자도 하고 있어요. 정보만 잘 알면 정말 좋은 기회들이 많더라고요. 순자 씨는 박성호의 성공한 모습에 감탄했습니다. 나이는 자신보다 어리지만 사업 수완이 뛰어나 보였고 무엇보다 인격적으로 훌륭해 보였어요. 자신처럼 대기업에서 오랫동안 일한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더욱 믿음직했습니다. 저도 전자회사에서 30년 근무했는데 성호 씨 같은 분을 보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퇴직 후에도 이렇게 활발하게 사업을 하시다니. 어머님께서 더 대단하세요. 대기업 부장까지 하시고 지금도 이렇게 젊은 마음으로 그림까지 배우시고 정말 존경스러워요. 박성호는 순자 씨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였어요. 대기업 부장 출신이라는 것을 알고 나서는 더욱 정중하게 대했습니다. 그런 전자회사면 정말 큰 회사잖아요. 부장까지 하셨으면 정말 능력이 뛰어나셨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냥 오래 다녔을 뿐이에요.
겸손하시네요. 요즘 같은 경쟁 사회에서 대기업 부장까지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시간이 지나면서 박성호는 순자 씨의 개인적인 정보들을 조금씩 알아갔습니다. 혼자 살고 있다는 것, 퇴직금이 꽤 된다는 것, 아들이 따로 살고 있다는 것 등등. 어머님은 혼자 계시니까 외로우시겠어요. 아드님이 자주 오시나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와요. 바쁘니까 이해해요. 그러시구나. 그럼 제가 가끔 안부 여쭈러 뵈어도 될까요? 그러시면 고맙죠. 6개월이 흐르면서 박성호와 순자 씨의 우정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박성호는 순자 씨를 어머니처럼 편하게 대했고 순자 씨도 박성호를 믿음직한 아들 같다고 생각했어요. 순자 어머님, 이번 주말에 시간 있으시면 서울에서 열리는 미술 전시회에 함께 가볼까요? 유명한 화가들 작품이 많이 전시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런 좋은 전시회가 있다면 꼭 가보고 싶어요. 그럼 토요일에 제가 모시러 갈게요. 점심도 맛있는 곳에서 함께 하고요. 이렇게 해서 순자 씨와 박성호는 함께 서울 시내 여러 갤러리와 미술관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박성호는 항상 순자 씨의 의견을 존중했고 그림에 대한 해박한 지식으로 많은 도움을 주었어요. 어머님, 이 그림의 터치를 보세요. 인상파 화가들의 특징이 잘 드러나 있죠? 정말 그러네요. 성호 씨는 어떻게 이런 것들을 다 아세요? 저도 예전부터 미술에 관심이 많았어요. 사업차 해외 나갈 때마다 유명한 미술관들을 둘러보곤 했거든요. 루브르 박물관,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같은 곳들 말이에요. 박성호는 자연스럽게 자신의 해외 경험들을 언급했습니다. 사업상 자주 해외에 나간다는 것, 여유롭게 미술관을 둘러볼 정도로 성공했다는 것을 어필한 거죠. 순자 씨는 박성호와 함께하는 시간이 정말 즐거웠습니다. 혼자 지내는 일상에 활력이 생겼고 새로운 것들을 배우는 기쁨도 컸어요. 무엇보다 박성호가 자신을 진심으로 존중해주는 것 같아서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박성호는 순자 씨와의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림 교실이 없는 날에도 가끔 안부 전화를 하거나 집에 들러 차를 마시기도 했어요. 어머님, 요즘 날씨가 추워지는데 감기 안 걸리셨죠? 고마워요. 성호 씨 덕분에 요즘 정말 즐겁게 지내고 있어요. 저도 어머님 덕분에 많이 배우고 있어요. 그림도 그렇고 인생 경험도 그렇고. 박성호는 또한 그림 교실 다른 동료들과도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이는 순자 씨에게 자신이 정말 좋은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기 위한 전략이었어요. 성호 씨 참 좋은 분이네요. 저희 할머니들 챙겨주시고. 성호 씨 같은 사람이 우리 동네에 와서 다행이에요. 그림 교실 동료들의 이런 평가를 들을 때마다 순자 씨는 박성호에 대한 신뢰가 더욱 깊어졌습니다. 6개월의 시간이 흐른 어느 날 박성호가 순자 씨에게 특별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평소와 달리 약간 흥분된 모습이었어요. 어머님, 혹시 시간 있으시면 중요한 말씀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그래요? 무슨 일인데요? 사실 저한테 아주 특별한 정보가 하나 들어왔어요. 아직 일반인들은 모르는 극비 정보거든요. 박성호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춰서 말했습니다. 제주도에 일본 대기업이 1조 원을 투자한다는 정보예요. 마루타니 상사라는 회사 아시죠? 교포 사업가로 유명한 그 회사요. 아, 그 유명한 회사요? 네, 맞아요. 그 회사에서 제주도에 엄청난 복합시설을 짓는다고 해요. 병원, 국제학교, 호텔, 쇼핑몰을 한꺼번에 짓는 거대한 프로젝트거든요. 순자 씨는 박성호의 말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대기업에서 오랫동안 일했기 때문에 이런 대규모 투자의 의미를 잘 알고 있었거든요. 정말이에요? 그런 큰 프로젝트가?
네, 맞아요. 그런데 이게 아직 공식 발표 전이라서 일반인들은 모르는 상황이에요. 저도 투자 쪽 일을 하다 보니 내부 관계자를 통해 미리 알게 된 거거든요. 박성우는 점점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발표되면 제주도 땅값이 최소 3배는 오를 거예요. 아니, 어쩌면 5배까지도 오를 수 있어요. 지금 투자하면 정말 대박이 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좋은 정보를 왜 저한테 알려주시는 거예요? 어머님은 저한테 정말 소중한 분이잖아요. 게다가 대기업에서 오랫동안 일하셔서 투자에 대한 안목도 있으시고요. 이런 기회를 혼자만 알고 있을 수는 없죠. 박성우는 진심 어린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아는 분들 중에 이런 큰 투자를 할 수 있는 분이 많지 않아요. 어머님 정도의 경력과 자금력을 갖춘 분이 드물거든요. 순자 씨는 박성우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조심스러운 마음도 들었어요. 그런데 투자라는 게 위험하지 않나요? 저는 그런 쪽은 잘 모르거든요. 어머님, 걱정하지 마세요. 이건 일반적인 투자가 아니에요. 이미 확정된 프로젝트에 미리 참여하는 거라서 100% 안전해요. 박성우는 가방에서 두꺼운 자료를 꺼냈습니다. 이게 프로젝트 관련 자료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체계적으로 계획된 사업이에요. 자료에는 제주도 지도와 함께 화려한 건물들의 조감도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병원은 천병상 규모의 최첨단 의료시설이고 국제학교는 외국인 자녀들을 위한 프리미엄 교육기관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와, 정말 대단한 프로젝트네요. 그렇죠? 이게 완공되면 제주도가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아시아 최고의 의료 관광 중심지가 될 것 같아요. 박성우는 계속해서 프로젝트의 장밋빛 미래를 그려나갔습니다. 여기 보세요. 병원 규모만 해도 서울 아산병원급이에요. 그리고 국제학교는 외국인 임원들의 자녀 교육을 위한 것이고 호텔은 7성급 리조트 수준입니다. 순자 씨는 자료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정말 그럴듯해 보였어요. 이 모든 게 정말 확정된 건가요? 네, 벌써 제주도청과 협의도 끝났고 환경영향평가도 통과했어요. 이제 투자자들만 모집하면 바로 착공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박성우는 더욱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사실 이런 정보는 정말 극소수만 알고 있어요. 저도 마루타니 상사에서 일하는 친구 덕분에 알게 된 거거든요. 마루타니 상사에서 일하는 친구요? 네, 대학 동기인데 지금 마루타니 상사 투자 부문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 친구가 저한테만 특별히 알려준 거예요. 박성우는 자신의 말에 신빙성을 더하기 위해 구체적인 인맥을 언급했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투자의 최소 금액이 좀 큰 편이에요. 1억 원부터 가능하거든요. 1억 원이요? 네, 워낙 큰 프로젝트다 보니 소액 투자는 받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어머님께서는 대기업 부장 출신이시니까 그 정도 여유는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순자 씨는 잠시 고민에 빠졌습니다. 1억 원이라는 돈은 자신의 퇴직금 중 상당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저한테는 그런 큰 돈이. 어머님, 걱정하지 마세요. 무리하실 필요는 없어요. 다만 이런 기회는 정말 흔하지 않거든요. 제가 투자 쪽 일을 10년 넘게 했는데 이렇게 확실한 건 처음이에요. 박성우는 순자 씨의 망설임을 알아챘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시죠. 일단 투자 설명회에 한번 참석해 보세요. 거기서 자세한 설명을 들어보시고 결정하셔도 늦지 않아요. 투자 설명회요? 네, 다음 주 토요일에 서울 시내 5성급 호텔에서 있을 예정이에요. 일반인은 못 들어가는데 제가 내부 관계자라서 어머님을 특별히 모셔갈 수 있어요.
박성호는 설명회의 특별함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정말 특별해요. 일본에서 직접 관계자들이 와서 설명할 예정이거든요. 그리고 축하 공연도 있어요. 축하 공연이요? 네, 일본의 유명한 엔카 가수 이케다 류가 와서 공연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 금잔디 씨도 축하 공연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순자 씨는 눈이 반짝였습니다. 금잔디는 자신이 좋아하는 가수였거든요. 정말요? 금잔디 씨가? 네, 맞아요. 이런 기회는 정말 흔하지 않아요. 공연도 보고 투자 설명도 듣고 일석이조죠. 순자 씨는 잠시 생각해 봤습니다. 설명회를 듣는 것만으로는 손해볼 일이 없으니까요. 그럼 일단 설명회는 들어볼게요. 좋은 결정이세요. 어머님 같은 분이 이런 기회를 놓치시면 안 되죠. 박성호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혹시 지금 자금 여유가 어느 정도 되세요? 투자 규모를 미리 알아야 설명회에서 적절한 상품을 추천받을 수 있거든요. 퇴직금으로 1억 5천만 원 정도 있어요. 박성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오, 그 정도면 VIP 대우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1억 5천만 원 전액 투자하시면 정말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어요. 전액 투자요? 그건 좀. 어머님, 걱정하지 마세요. 일단 설명회에서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어머님 같은 분한테는 정말 좋은 기회일 것 같아요. 박성호는 순자 씨를 더욱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즘 은행 이자가 얼마나 돼요? 1년에 2%도 안 되죠? 물가 상승률도 못 따라잡아요. 그건 그렇네요. 하지만 이 투자는 1년 만에 최소 3배예요. 1억 5천만 원이 4억 5천만 원이 되는 거죠. 평생 모을 수 없는 돈을 1년 만에 만들 수 있어요. 순자 씨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퇴직 후 계속 줄어들기만 하는 통장 잔고를 생각하니 박성호의 말이 솔깃했어요. 정말 그렇게 될까요? 어머님, 제가 지금까지 어머님께 거짓말한 적 있나요? 6개월 동안 함께 지내면서 제 성격 아시잖아요. 박성호는 지금까지 쌓아온 신뢰를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께서 전자회사에서 부장까지 하셨으면 사업적 안목이 있으실 거예요. 이런 기회를 놓치시면 정말 아까울 것 같아요. 그리고 어머님, 아드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집값이 얼마나 비싸요? 이 돈으로 아드님 집 마련도 도와주실 수 있고 손자 교육비도 넉넉하게 대줄 수 있어요. 박성호는 순자 씨의 약점을 정확히 건드렸습니다. 아들에 대한 걱정이었죠. 그건 그렇지만 어머님, 제가 먼저 1억 넣었어요. 그만큼 확신이 있다는 뜻이에요. 박성호는 자신이 이미 투자했다고 말했습니다. 정말요? 네, 지난주에 1억 원 먼저 넣었어요. 어머님 모시고 가기 전에 제가 먼저 확인하고 싶어서요. 이는 물론 거짓말이었지만 순자 씨는 박성호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럼 정말 안전한 건가요? 어머님, 100% 안전해요. 이미 확정된 프로젝트니까 위험할 게 없어요. 다만 투자 기간이 한정되어 있어서 서둘러야 해요. 박성호는 시간의 긴박함을 강조했습니다. 언제까지요? 이번 달 말까지예요. 다음 달부터는 일반 공개되면서 투자 수익률이 낮아져요. 지금이 마지막 기회예요. 순자 씨는 점점 박성호의 말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퇴직 후 예금에만 넣어두고 있던 돈이 아까웠거든요. 요즘 은행 이자는 너무 낮아서 물가 상승률도 못 따라잡을 지경이었어요. 그런데 혹시 위험은 정말 없는 건가요? 어머님, 제가 어머님을 속일 이유가 있나요? 저도 1억이나 넣었는데 위험하면 제가 먼저 넣었겠어요? 박성호는 자신의 기존 투자를 다시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는 정부에서도 적극 지원하고 있어요. 제주도를 동북아 허브로 만들겠다는 국가 정책과도 맞아떨어지거든요. 박성호는 정부 지원까지 언급하며 신뢰도를 높였습니다. 그럼 일단 설명회에 가서 자세히 알아볼게요. 네, 좋은 결정이에요. 어머님 같은 현명한 분이라면 분명 좋은 판단을 하실 거예요. 박성호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설명회 당일에 바로 계약할 수도 있으니까 도장이랑 통장 가져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날 바로요? 네, 좋은 자리는 빨리 마감돼요. 설명회에서 납득이 가시면 바로 신청하시는 게 좋아요. 박성호는 즉석 계약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혹시 다른 분들께는 이 이야기 하지 마세요. 아직 극비 정보라서 소문나면 안 돼요. 알겠어요. 특히 그림교실 분들께도 말씀하지 마세요. 모든 분들을 다 모실 수는 없거든요. 박성호는 정보 유출을 막으려 했습니다. 순자 씨는 집에 돌아와서도 박성호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1억 5천만 원이 4억 5천만 원이 된다는 것, 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박성호가 먼저 투자했다는 것까지 정말 좋은 기회일까? 순자 씨는 밤늦게까지 고민했습니다. 한편으로는 기대가 되었고 한편으로는 불안했어요. 다음 날 박성호는 순자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님, 어제 말씀드린 거 생각해 보셨어요? 네, 계속 생각하고 있어요.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제가 아는 범위에서 다 설명해 드릴게요. 박성호는 순자 씨의 고민을 해결해 주려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위험은 없는 건가? 어머님, 제가 지금까지 어머님한테 한 번이라도 거짓말 했나요? 저도 평생 모은 돈 1억 원을 넣었어요. 위험하면 제가 먼저 넣었겠어요? 박성호는 다시 한번 자신의 신뢰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설명회에 가셔서 직접 확인해 보세요. 일본 관계자들이 직접 와서 설명할 거예요. 알겠어요. 일단 설명회에 가볼게요. 좋은 결정이에요. 토요일 오전 10시에 제가 모시러 갈게요. 이렇게 해서 순자 씨는 박성호의 제안으로 투자 설명회에 참석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그녀는 이것이 정교하게 짜여진 사기의 시작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박성호는 전화를 끊고 나서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6개월간의 긴 준비가 마침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죠. 이제 본격적인 사기 행각이 시작될 차례였습니다. 토요일 아침 순자 씨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이 박성호가 말한 투자 설명의 날이었거든요. 정말 좋은 기회일까? 1억 5천만 원이라는 돈은 자신의 평생 재산이었습니다. 30년간 모은 모든 것이었어요. 오전 9시 50분 박성호가 시간에 맞춰 도착했습니다. 검은색 정장에 넥타이까지 메고 와서 평소보다 더 격식을 차렸어요. 어머님, 준비 다 되셨어요? 오늘 정말 좋은 하루가 될 것 같아요. 네, 준비했어요. 그런데 정말 괜찮을까요? 어머님, 걱정 마세요. 일단 보시기만 하시면 돼요. 벤츠에 타서 서울로 향하는 동안 박성호는 계속 순자 씨를 안심시켰습니다. 오늘 설명회 장소가 정말 좋아요. 강남의 5성급 호텔이거든요. 그런 곳에서 하는 설명회면 신뢰할 만하죠? 그렇긴 하네요. 그리고 오늘 일본에서 직접 관계자들이 와요. 통역사도 준비되어 있고요. 정말 체계적으로 준비된 행사예요. 1시간 정도 지나서 강남의 한 5성급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롯데호텔이었어요. 정말 웅장하고 고급스러운 외관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와, 정말 대단한 호텔이네요. 그렇죠? 이런 곳에서 하는 설명회니까 믿을만해요.
호텔 로비는 화려했습니다. 대리석 바닥에 샹들리에가 달려 있고 곳곳에 고급스러운 장식들이 배치되어 있었어요. 평소에 이런 곳에 와볼 기회가 없었던 순자 씨는 압도당했습니다. 박성우 님이시죠? 저희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호텔 직원으로 보이는 사람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사람도 박성우 일당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이분이 오늘 함께 참석하실 이순자 선생님이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도 고급스럽게 꾸며져 있었어요. 그리고 큰 연회장 앞에 도착했습니다. 제주 프로젝트 투자 설명회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입구에는 꽃다발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네요. 연회장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순자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거든요. 200명은 좋게 넘어 보였어요. 어머, 성우 씨, 사람이 이렇게 많아요? 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 정도로 관심이 많을 줄은 몰랐거든요. 사실 이 200명 중 절반은 박성우 일당이 고용한 가짜 참석자들이었습니다. 나머지 절반은 순자 씨와 같은 피해자들이었어요. 연회장은 정말 화려하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무대에는 대형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고 양옆으로는 꽃장식이 되어 있었어요. 테이블마다 고급스러운 테이블보가 깔려 있고 생수와 다과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VIP석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박성우와 순자 씨는 앞쪽 좋은 자리로 안내받았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모두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이었어요. 60대, 70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다들 저희 또래네요. 네, 이런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보통 어르신들이시거든요. 젊은 사람들은 이런 기회를 잘 모르니까요. 옆자리에 앉은 할머니와 할아버지도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오시는 건가요? 네, 저는 처음이에요. 어르신은요? 저는 두 번째예요. 지난달에 한 번 왔었거든요. 정말 좋은 투자 기회더라고요. 이 대화도 사실은 연출된 것이었습니다. 옆자리 할머니도 박성우 일당이 고용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요? 어떤 점이 좋던가요? 수익률이 정말 좋아요. 제가 지난달에 5천만 원 넣었는데 벌써 배당금도 나왔거든요. 정말요? 네, 한 달 만에 200만 원 받았어요. 은행 이자로는 상상도 못할 돈이죠. 순자 씨는 이 말을 듣고 더욱 관심이 생겼습니다. 실제로 수익이 나고 있다는 얘기니까요. 오전 10시가 되자 무대 위로 사회자가 올라왔습니다. 30대 후반의 여성으로 아나운서 출신처럼 보였어요. 안녕하세요. 오늘 바쁜 시간 내어서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김미영이라고 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입니다. 제주도에서 펼쳐질 꿈의 프로젝트에 대해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예정이거든요. 스크린에 아름다운 제주도 풍경이 나타났습니다. 에메랄드빛 바다와 한라산의 모습이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주도는 우리나라 최고의 관광지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단순한 관광지를 넘어서 동북아시아의 허브로 도약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화면이 바뀌면서 현대적인 건물들의 조감도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제주 글로벌 메디컬 시티 프로젝트입니다. 우와! 관중들 사이에서 감탄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정말 웅장하고 미래지향적인 모습이었거든요. 이 프로젝트는 일본의 마루타니 상사 그룹에서 1조 원을 투자하는 초대형 프로젝트입니다. 순자 씨는 박성우를 쳐다봤습니다. 정말 박성우가 말한 대로였어요. 최첨단 의료시설, 국제학교, 7성급 리조트,
대형 쇼핑몰이 한 곳에 모인 복합단지가 조성됩니다. 화면에서는 각 시설들의 모습이 차례대로 나타났습니다. 정말 화려하고 현대적이었어요. 특히 의료시설은 천병상 규모로 서울 아산병원급의 최첨단 시설이 될 예정입니다. 와, 대단하네요. 주변에서 감탄하는 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께 특별한 순서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뜻깊은 자리를 위해 일본에서 유명한 가수가 와주셨습니다. 무대가 어두워지면서 스포트라이트가 비춰졌습니다. 일본 엔카계의 거장 이케다 료 씨를 모시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오면서 50대 중반의 일본인 남성이 무대에 올라왔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는데 정말 가수 같은 포스가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이케다 료입니다. 오늘 이런 뜻깊은 자리에서 노래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그는 유창한 한국어로 인사했습니다. 제가 오늘 부를 노래는 고향의 봄입니다. 한국과 일본이 함께 만들어갈 아름다운 미래를 생각하며 불러보겠습니다. 애절한 멜로디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케다 료의 목소리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관중들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익숙한 멜로디에 모든 사람들이 빠져들었습니다. 어르신들 중에는 눈물을 흘리는 분들도 있었어요. 노래가 끝나자 우레소리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투자가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이케다 료가 무대에서 내려가자 이번에는 사회자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케다 료 씨,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대표 가수도 모시겠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금잔디 씨입니다. 순자 씨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 좋아하는 가수였거든요. 화려한 한복을 입은 금잔디가 무대에 올라왔습니다. 50대 중반의 나이에도 여전히 아름다운 모습이었어요. 안녕하세요. 금잔디입니다. 오늘 이런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러분을 위해 목포의 눈물을 불러드리겠습니다. 깊고 애절한 목소리가 연회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정말 전문 가수다운 실력이었어요. 사공의 뱃노래 가물거리며 사막도 파도 깊이 숨어드는데 순자 씨는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평생 TV에서만 보던 가수를 이렇게 가까이서 보다니 꿈만 같았어요. 와, 정말 대단해요. 이런 가수들이 와서 공연하다니. 그렇죠? 이 정도 규모의 행사라는 뜻이에요. 노래가 끝나자 금잔디가 인사했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행운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투자 되세요. 박수가 끝나고 나니 본격적인 설명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다시 조감도가 나타났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총 투자 금액은 1조 원입니다. 그리고 예상 수익률은 사회자가 잠시 멈췄습니다. 1년 후 최소 3배, 운이 좋으면 10배까지 가능합니다. 우와! 관중들 사이에서 큰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여러분, 은행 이자가 2%도 안 되는 시대에 300% 수익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투자가 아닙니다. 이미 정부 승인을 받고 일본 기업과 계약이 완료된 확정 프로젝트입니다. 순자 씨는 점점 더 흥미를 느꼈습니다. 확정된 프로젝트라니 정말 안전해 보였어요. 지금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것은 실제 건축 계획입니다. 허상이 아니라 실제로 지어질 건물들이에요. 화면에는 정말 구체적인 설계도들이 나타났습니다. 병원, 학교, 호텔, 쇼핑몰의 상세한 도면들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께 특별한 소식이 있습니다. 사회자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만 특별 조건을 제공합니다.
일반 투자는 500% 수익이지만 오늘 참석하신 분들께는 800% 수익을 보장합니다. 우와! 관중들의 흥분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이 특별 조건은 오늘 하루만 유효합니다. 내일부터는 일반 조건으로 돌아갑니다. 순자 씨의 마음이 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놓치면 다시는 이런 기회가 없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미 투자하신 분들의 생생한 후기를 들어보시죠. 무대에 70대 할아버지 한 분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지난달에 8천만 원 투자했는데 벌써 800만 원 배당금을 받았습니다.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이것도 물론 연출이었습니다. 하지만 순자 씨는 진짜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제 친구도 1억 투자해서 1,000만 원 받았습니다. 이런 좋은 기회는 정말 흔하지 않아요. 관중들 사이에서 부러워하는 소리들이 들렸습니다. 자, 이제 질문 시간을 갖겠습니다. 한 할머니가 손을 들었습니다. 혹시 위험은 없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이 투자는 100%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정부 승인을 받은 확정 프로젝트이기 때문입니다. 일반 투자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순자 씨도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문제가 생기면 원금 보장도 됩니까? 물론입니다. 우리는 원금 100% 보장을 약속드립니다. 이 말에 관중들이 완전히 안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설명회가 끝날 무렵 순자 씨는 완전히 마음이 기울었습니다. 유명 가수들의 공연, 화려한 프로젝트 소개, 높은 수익률, 그리고 안전 보장까지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거든요. 설명회가 끝나자 박성호가 순자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어떠세요? 생각보다 훨씬 체계적이고 안전해 보이죠? 네, 정말 놀랐어요. 이렇게 큰 프로젝트일 줄은 몰랐어요. 순자 씨는 아직도 흥분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유명 가수들의 공연도 인상적이었고 프로젝트 설명도 정말 그럴듯했거든요. 그리고 오늘만 특별 조건이라니 정말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어머님께 먼저 알려드리길 잘했네요. 그때 정장을 입은 30대 남성이 다가왔습니다. 명함을 건네며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 프로젝트 담당 매니저 김대리라고 합니다. 박성우님께서 소개해 주셨네요. 아, 네. 안녕하세요. 혹시 오늘 투자를 결정하실 의향이 있으시다면 VIP 상담실에서 자세한 안내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김대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VIP 상담실이요? 네, 1억 이상 투자하시는 분들을 위한 특별 공간입니다. 좀 더 프라이빗하게 상담을 받으실 수 있어요. 박성우가 순자 씨를 쳐다봤습니다. 어머님, 한번 들어보시죠. 어차피 여기까지 온 김에. 그럴까요? 김대리가 안내하는 대로 연회장 옆에 작은 방으로 향했습니다. VIP 상담실이라고 적힌 표지판이 달려 있었어요. 방 안은 정말 고급스럽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가죽 소파와 유리 테이블, 그리고 벽면에는 제주도 프로젝트 모형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와, 정말 멋지네요. 실제로 이렇게 지어질 예정입니다. 보시다시피 정말 웅장하죠? 김대리가 모형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이쪽이 메디컬 센터이고 저쪽이 국제학교입니다. 그리고 뒤편에 보이는 게 7성급 리조트예요. 순자 씨는 모형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정말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었어요. 박성호님께서 말씀하시길 1억 5천만 원 투자를 고려하신다고 하던데 맞나요? 아직 확정은 아니고요. 물론 신중하게 결정하셔야죠. 다만 오늘 특별 조건이 내일부터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김대리는 은근히 압박을 가했습니다. 그런데 1억 5천만 원이면 VIP 등급이 되시는 거예요.
일반 투자자보다 훨씬 좋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어요. 어떤 혜택인가요? 먼저 수익률이 다릅니다. 일반 투자자는 300% 수익인데 VIP는 500% 수익이에요. 순자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500%요? 네, 1억 5천만 원이 7억 5천만 원이 되는 거죠. 그리고 배당금도 더 자주, 더 많이 받으실 수 있어요. 박성우도 거들었습니다. 어머님, 저도 1억만 투자해서 VIP가 못 됐는데 어머님은 1억 5천이니까 더 좋은 조건이네요. 그리고 VIP 고객에게는 제주도 현장 견학 기회도 제공합니다. 항공료, 숙박비 모두 저희가 부담해요. 김 대리는 계속해서 VIP 혜택들을 나열했습니다. 또한 프로젝트 완료 후에는 완공된 시설 이용 시 평생 20% 할인 혜택도 있어요. 정말 좋은 조건이네요. 순자 씨는 점점 마음이 기울었습니다. VIP라는 단어 자체가 특별한 느낌을 주었거든요. 그런데 계약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간단합니다. 계약서에 서명하시고 투자금을 입금하시면 끝이에요. 김 대리가 두꺼운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게 계약서예요. 한번 살펴보세요. 계약서는 정말 두꺼웠습니다. A4 용지로 10장이 넘었어요. 복잡한 조문들과 작은 글씨들로 빼곡히 채워져 있었습니다. 이걸 다 읽어봐야 하나요? 물론 중요한 부분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김 대리가 계약서를 펼치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투자 금액 1억 5천만 원, 투자 기간 1년, 예상 수익률 500%라고 적혀 있어요. 네, 보여요. 그리고 여기는 배당금 지급 조건이고 이쪽은 VIP 혜택 관련 조항입니다. 김 대리는 빠르게 페이지를 넘기며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부분들은 건드리지 않았어요. 자, 여기 서명란에 도장 찍으시면 됩니다. 잠깐만요. 좀 더 자세히 읽어봐도 될까요? 순자 씨가 계약서를 다시 펼치려고 하자 김 대리가 살짝 당황했습니다. 물론이죠. 하지만 대부분 표준 조항들이라서 크게 다를 건 없어요. 그 순간 박성우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시간이 좀 촉박해요. 오늘 특별 조건이 오후 5시까지만 유효하거든요. 시계를 보니 벌써 오후 3시였습니다. 그리고 계약서는 나중에 집에 가서도 천천히 읽어보실 수 있어요. 지금은 일단 계약부터 하시고요. 순자 씨는 조금 서두르는 분위기에 압박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안전한 거죠? 어머님, 제가 먼저 투자했는데 위험하면 제가 먼저 했겠어요? 그리고 아까 설명회에서도 들으셨잖아요. 원금 100% 보장이라고. 박성호의 말에 순자 씨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계약하겠어요. 현명한 결정이세요. 김 대리가 환하게 웃으며 도장을 건넸습니다. 순자 씨는 계약서 마지막 장에 도장을 꾹 눌렀습니다. 그 순간 운명이 바뀌었지만 그녀는 아직 그것을 모르고 있었어요. 자, 이제 투자금 입금만 하시면 됩니다. 김 대리가 은행 계좌번호가 적힌 종이를 건넸습니다. 지금 바로 해야 하나요? 네, 계약과 동시에 입금해야 계약이 완료돼요. 그래야 VIP 혜택도 적용되고요. 박성우가 순자 씨를 챙겼습니다. 어머님, 제가 모시고 은행에 가서 송금해 드릴게요. 고마워요. 호텔을 나와서 근처 은행에 갔습니다. 신한은행이었어요. 박성우가 번호표를 뽑아주고 순자 씨와 함께 기다렸습니다. 어머님, 긴장되세요? 조금이요. 이렇게 큰 돈을 투자해 본 게 처음이라서요. 걱정하지 마세요. 1년 후에는 7억 5천만 원 받으실 거예요. 순서가 되어서 창구로 갔습니다. 젊은 여직원이 친절하게 맞이했어요. 어떤 업무 보시려고요? 송금하려고 합니다.
순자 씨가 계좌번호가 적힌 종이를 건넸습니다. 금액이 어떻게 되시나요? 1억 5천만 원입니다. 은행 직원이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금액이 큰 편이네요. 혹시 어떤 용도의 송금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투자금이에요. 투자금이시군요. 혹시 투자처가 어디신지? 그때 박성우가 끼어들었습니다. 부동산 투자예요. 제주도 부동산. 아, 그러시군요. 은행 직원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신분증과 도장, 통장 주시면 처리해 드릴게요. 순자 씨는 떨리는 손으로 신분증을 건넸습니다. 30년간 모은 돈을 보내는 순간이었거든요. 송금 수수료는 3만 원입니다. 네. 창구 직원이 컴퓨터로 송금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받는 분 계좌번호 110-325-473-925 금액 1억 5천만 원 맞으시죠? 네, 맞아요. 순자 씨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그럼 이체하겠습니다. 컴퓨터 키보드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이체 완료되었습니다. 이체 확인증 드릴게요. 순자 씨는 이체 확인증을 받아들었습니다. 1억 5천만 원이라는 숫자가 또렷하게 적혀 있었어요. 어머님, 축하드려요. 이제 VIP 투자자가 되셨어요. 박성우가 환하게 웃으며 축하했습니다. 은행을 나오면서도 순자 씨는 아직도 꿈만 같았습니다. 정말 잘한 걸까요? 어머님, 걱정하지 마세요. 1년 후에는 7억 넘게 받으실 거예요. 그런데 언제부터 배당금이 나와요? 다음 달부터 매월 배당금 받으실 거예요. 아마 첫 달에 1,000만 원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순자 씨의 마음이 한층 가벼워졌습니다. 박성우가 순자 씨를 집까지 데려다 주면서 계속 안심시켰습니다. 어머님께서 현명한 결정을 하셨어요. 이런 기회는 정말 흔하지 않거든요. 고마워요. 성호 씨 덕분에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었네요. 저도 어머님께서 성공하시는 모습 보고 싶어요. 집에 도착해서 박성우가 떠난 후 순자 씨는 혼자 앉아서 계약서를 다시 펼쳐봤습니다. 이제야 차분하게 읽어볼 시간이 생겼거든요. 첫 번째, 두 번째 페이지는 일반적인 내용들이었습니다. 투자 목적, 프로젝트 개요, 예상 수익률 등등. 세 번째, 네 번째 페이지도 특별한 내용은 없었어요. 하지만 다섯 번째 페이지부터는 글씨가 조금씩 작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여섯 번째 페이지는 더욱 작은 글씨로 빼곡히 채워져 있었어요. 뭐라고 적혀 있는 건지 순자 씨는 돋보기를 꺼내서 자세히 읽어보려 했습니다. 일곱 번째 페이지 중간쯤에 이상한 조항을 발견했습니다. 투자원금의 회수는 프로젝트 완료 시까지 제한될 수 있으며 뭐지? 원금 회수가 제한된다고? 여덟 번째 페이지에는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투자자가 모든 위험을 부담한다. 원금 손실? 아홉 번째 페이지 하단에는 정말 작은 글씨로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본 투자는 원금 보장이 되지 않으며 투자금 전액 손실 가능성이 있음을 투자자가 인정한다. 순자 씨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원금 보장된다고 했는데. 마지막 페이지에는 더욱 무서운 내용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투자자는 투자금 회수를 요구할 권리를 포기하며 모든 분쟁은 중재기관을 통해서만 해결한다. 투자금 회수를 요구할 권리를 포기한다고? 순자 씨는 급히 박성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성호 씨, 계약서에 이상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내용이요? 원금 손실 위험이 있다고 하고 투자금 회수도 어렵다고 되어 있어요. 박성호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건 법정 의무 조항이에요.
모든 투자 계약서에 들어가는 형식적인 내용이거든요. 정말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실제로는 100% 안전해요. 법적으로는 그런 조항을 넣어야 하지만 이 프로젝트는 이미 확정된 거라서 위험이 없어요. 박성호의 설명에 순자 씨는 조금 안심했습니다. 그런데 왜 미리 설명해 주지 않으셨어요? 말씀드렸으면 괜히 걱정하실까 봐서요. 모든 투자에는 그런 조항이 있어요.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그렇구나. 어머님, 제가 먼저 1억 넣었잖아요. 위험하면 제가 먼저 넣었겠어요? 이 말에 순자 씨는 완전히 마음을 놓았습니다. 그럼 다음 달에 정말 배당금이 나올까요? 당연하죠. 제가 보증할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순자 씨는 계약서를 다시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박성호의 말을 믿고 있었어요. 형식적인 조항이구나. 역시 성호 씨가 그럴 리 없지. 순자 씨는 계약서를 서랍에 넣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부터는 VIP 투자자가 된 새로운 삶이 시작될 거라는 기대감에 가득 차서요.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정교하게 짜여진 사기의 완전한 희생자가 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1억 5천만 원은 이미 사기꾼들의 손에 넘어갔다는 것을 말이에요. 박성호는 그날 밤 동료들과 함께 성공을 자축했습니다. 또 한 명 낚였다. 1억 5천 대박이네. 이순자 정말 쉬웠어. 6개월 공들인 보람이 있네. 다음 타겟은 누구야? 이들에게 순자 씨는 그저 돈을 가져다 주는 먹잇감일 뿐이었습니다. 시간은 흘러가고 순자 씨는 매일 배당금이 나올 날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꿈 같은 희망은 곧 악몽으로 바뀔 예정이었습니다. 3개월이 흘렀습니다. 순자 씨는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통장을 확인하는 게 일과가 되었어요. 첫 달 배당금으로 1,000만 원이 들어올 거라고 박성호가 약속했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었거든요. 왜 아직 배당금이 안 나올까? 처음 한 달은 조금 늦어지는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 달에는 대형 프로젝트라 시간이 걸리는구나 했어요. 하지만 이제 3개월째인데도 배당금은커녕 아무런 연락도 없었습니다. 박성호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계속 꺼져 있었어요. 여보세요. 고객님께서 요청하신 번호는. 며칠째 같은 안내 메시지만 들렸습니다. 그림교실에도 박성호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3개월째 얼굴을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김 선생님, 혹시 성호 씨 연락처 아세요? 그림교실 동료인 김영희 씨에게 물어봤습니다. 성호 씨요? 저도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순자 씨, 혹시 성호 씨한테 무슨 투자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네. 왜요? 사실 저도 성호 씨 소개로 투자를 했거든요. 순자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요? 어떤 투자요? 제주도 부동산 투자요. 일본 회사에서 1조 원 투자한다는. 순자 씨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설마 영희 씨도? 네, 5천만 원 투자했는데 벌써 3개월째 배당금이 안 나와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럼 다른 분들은 어떨까요? 그림교실 다른 동료들에게도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어요. 저도 3천만 원 투자했어요. 저는 8천만 원. 저도 1억 투자했는데 총 10명이 박성호에게 투자했고 총액은 6억 원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같은 상황이었어요. 배당금은 한 푼도 받지 못했고 박성호와는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이상해요.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설마 우리가 사기를 당한 건 아니겠죠? 불안감이 커져가던 차에 김영희 씨가 중요한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순자 씨, 큰일 났어요.
뉴스 봤어요? 무슨 뉴스요? 김영희 씨가 신문을 펼쳐 보였습니다. 제주도 일본 투자 계획 허위로 판명. 기사 제목을 보는 순간 순자 씨의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요?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니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일본 마루타니 상사 그룹에서는 제주도 투자 계획이 전혀 없다고 공식 발표했다. 최근 이 회사 이름을 도용한 투자 사기가 성행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제주도청에서도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승인을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순자 씨는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정말 사기를 당한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그림교실 동료들 모두가 절망에 빠졌습니다. 순자 씨는 급히 집으로 돌아와서 계약서를 다시 꺼내봤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자세히 한 줄 한 줄 읽어봤어요. 투자원금 회수 불가능, 투자금 전액 손실 위험, 분쟁 시 중재기관을 통해서만 모든 것이 사기꾼들에게 유리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내 평생 모은 돈 1억 5천만 원이 순자 씨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30년간 성실히 일해서 모은 돈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거였어요. 내가 바보였구나. 어떻게 이렇게 쉽게 속을 수 있었지?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왜 계약서를 제대로 읽지 않았을까? 왜 아들과 상의하지 않았을까? 왜 그렇게 성급하게 결정했을까? 그날 밤 순자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1억 5천만 원이라는 숫자가 떠올랐어요. 그리고 박성호의 가짜 미소가 생각났습니다. 6개월 동안 계획적으로 접근한 거구나. 모든 것이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그림교실에서의 만남, 친절한 대접, 벤츠 자랑, 해외여행 얘기, 투자 정보. 모든 것이 자신을 속이기 위한 계획이었던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순자 씨는 아들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어요. 민수야.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이상해요. 엄마가 큰 실수를 했구나. 순자 씨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퇴직금을 다 잃었어. 민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요? 퇴직금을요? 투자 사기를 당했어. 1억 5천만 원을 다 빼앗겼어. 어머니, 지금 당장 가보겠어요. 민수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어머니의 상황을 들어보니 정말 심각했어요. 어머니, 왜 저한테 상의하지 않으셨어요? 미안해.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는데. 그 박성호라는 사람이 누구예요? 같은 아파트 주민이라고 했는데. 아마 그것도 거짓말일 거야. 민수는 화가 났습니다. 어머니를 이렇게 속인 사기꾼들이 용서되지 않았어요. 어머니, 경찰서에 신고해야 해요. 소용없을 거야. 계약서에 다 명시되어 있어. 그래도 신고는 해야죠. 범죄잖아요. 순자 씨는 민수와 함께 그림교실 동료들을 만났습니다. 피해자가 10명이나 되니까 집단으로 대응하기로 했어요. 우리 모두 합치면 피해액이 6억 원이 넘어요. 다른 곳에도 피해자들이 있을 거예요. 김영희 씨가 인터넷을 검색해 봤습니다. 어머, 이것 좀 보세요. 화면에는 비슷한 피해 사례들이 수십 개 올라와 있었습니다. 제주도 부동산 투자 사기 피해자 모임, 마루타니 상사 투자 사기 피해자 모임. 댓글을 읽어보니 전국적으로 피해자가 수백 명에 달했습니다. 총 피해액이 100억 원이 넘는다는 얘기도 있네요. 피해자가 500명이라고요? 순자 씨는 더욱 절망했습니다. 자신들만 당한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벌어진 대규모 사기였던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많이 당했는데 왜 뉴스에 안 나올까요? 아마 사기꾼들이 교묘하게 법적 허점을 이용했을 거예요. 피해자 모임 게시판을 자세히 읽어보니
더욱 화가 났습니다. 경찰에서 민사 문제라고 해요. 사기 입증이 어렵다고 하네요. 변호사 비용만 수천만 원 든다고요. 승소 가능성도 50%도 안 된대요. 모든 것이 절망적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컴퓨터 앞에 앉아서 한숨만 쉬었습니다. 내 평생 모은 돈이 어떻게 이럴 수가. 그때 민수가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포기하시면 안 돼요. 뭘 어떻게 하겠니? 이미 다 늦었어. 그래도 최선을 다해봐야죠. 그 사기꾼들을 그냥 놔둘 순 없어요. 하지만 순자 씨는 이미 마음이 꺾여 있었습니다. 68세의 나이에 평생 모은 돈을 다 잃었다는 현실이 너무 가혹했어요. 민수야, 미안해. 너한테 물려줄 유산도 없고 오히려 집만 되고. 어머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내가 너무 욕심을 부렸구나. 은행에 그냥 넣어둘걸. 순자 씨는 자책감에 빠졌습니다. 그날 밤 순자 씨는 또다시 잠들 수 없었습니다. 박성호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어요. 그 친근한 미소, 정중한 말씨, 세심한 배려. 모든 것이 가짜였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6개월 동안 나를 속인 거야.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한 건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력감도 들었어요. 68세의 할머니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사기꾼들은 이미 돈을 가지고 사라져 버렸는데 정말 이대로 포기해야 하는 건가? 하지만 순자 씨는 아직 몰랐습니다. 며칠 후에 기적 같은 기회가 찾아올 거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상상도 못한 용기를 발휘하게 될 거라는 것을 말이에요. 피해자 모임에서는 계속해서 새로운 정보들이 올라왔습니다. 박성호 일당이 다른 이름으로도 활동했대요. 김대리라는 사람도 가짜였고요. 호텔 설명에도 다 조작된 거였어요. 금잔디, 이케다 료도 가짜 가수들이었대요.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6개월간 쌓아온 신뢰, 화려한 설명회, 유명 가수 공연, VIP 대우, 모든 것이 순자 씨와 다른 피해자들을 속이기 위한 연극이었어요. 이렇게까지 치밀할 수가. 순자 씨는 사기꾼들의 치밀함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더욱 커졌어요. 절대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어. 그리고 며칠 후 운명을 바꿀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순자 씨와 민수는 그림교실 동료들과 함께 관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10명의 피해자가 모두 모였어요. 사기 신고하러 왔습니다. 경찰서 민원실 경찰관은 피곤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또 투자 사기시군요. 요즘 정말 많아요. 서류부터 작성해 주세요. 순자 씨는 떨리는 손으로 신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피해 금액이 1억 5천만 원. 숫자를 쓰는 순간 다시 한번 현실이 뼈저리게 느껴졌어요. 30분 후 담당 형사가 나타났습니다. 40대 중반의 남성으로 지쳐 보이는 모습이었어요. 김 형사입니다. 투자 사기 신고건으로 오셨다고요? 네, 박성호라는 사람한테 사기를 당했어요. 김 형사는 서류를 대충 훑어봤습니다. 계약서 있으세요? 네, 여기 있어요. 김 형사가 계약서를 읽어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거 사기 입증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왜요? 계약서에 위험 고지 다 되어 있고 서명도 본인이 직접 하셨잖아요. 순자 씨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거짓말로 속인 거잖아요. 그걸 증명하기가 어려워요. 투자라는 건 원래 위험이 있는 거니까. 김 형사의 말에 다른 피해자들도 술렁였습니다. 그럼 수사는 안 해주시는 건가요? 수사야 하죠.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케이스는 민사소송이 더 효과적이에요. 민사소송이요? 네, 경찰 수사로는 한계가 있어요. 변호사 선임해서 민사로 가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순자 씨는 절망했습니다. 경찰마저 도움이 안 된다니. 그래도 수사는 해주세요. 제발이요. 알겠습니다. 일단 수사는 진행하겠어요. 하지만 기대는 안 하시는 게 경찰서를 나오면서 모든 사람들이 실망했습니다. 경찰도 별로네요. 그럼 정말 변호사를 찾아야겠어요. 민수가 인터넷으로 변호사를 찾아봤습니다. 투자 사기 전문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투자 사기 피해 상담받고 싶은데요. 네, 언제 오실 수 있으세요? 이틀 후 순자 씨와 민수는 강남의 한 법무법인을 찾아갔습니다. 50대 변호사가 계약서를 자세히 검토했습니다. 이거 정말 교묘하게 만들었네요. 승소 가능성은 어떤가요?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솔직히 50%도 안 됩니다. 네. 계약서에 모든 위험 고지가 다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서명도 강제로 한 게 아니잖아요. 순자 씨는 또다시 절망했습니다. 그럼 우리 돈은 영영 못 찾는 건가요? 아니에요. 방법은 있어요. 하지만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요. 얼마나요? 소송 비용만 2천만 원 정도 들 것 같고 기간은 최소 2년. 2천만 원이요? 순자 씨는 기절할 뻔했습니다. 이미 1억 5천만 원을 잃었는데 또 2천만 원을 써야 한다니. 그것도 이길 확률이 절반도 안 되는데 말이에요? 네. 그리고 상대방이 돈을 이미 숨겨뒀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겨도 돈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변호사 사무실을 나오면서 순자 씨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집에 돌아온 순자 씨는 며칠 동안 방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계속 누워만 있었어요. 민수가 걱정해서 매일 들렀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어머니, 이러시면 안 돼요. 건강이 더 나빠져요. 민수야, 미안해. 엄마가 너무 바보였어. 어머니, 평생 모은 돈을 이렇게 날리다니. 너한테 물려줄 유산은커녕. 순자 씨는 자책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제발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돈은 다시 벌면 돼요. 68살에 뭘 어떻게 벌어. 이제 진짜 끝이야. 순자 씨는 삶의 의욕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일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순자 씨는 계속 집에만 있으면서 TV만 보고 있었어요. 민수가 아무리 달래도 소용없었습니다. 어머니, 그림 교실이라도 나가세요. 무슨 낯짝으로 나가. 다들 내가 바보라고 생각할 거야. 어느 날 밤 순자 씨는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요즘 계속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었거든요. 새벽 3시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다가 무심코 창문 밖을 내려다봤어요.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이상한 광경이 눈에 띄었습니다. 백삼동 방향에 불이 켜져 있는 집이 있었어요. 새벽 3시에 웬 불이? 좀 더 자세히 보니 그 집 앞에 큰 트럭이 서 있었습니다. 이삿짐차 같았어요. 누가 새벽에 이사를 하나? 순자 씨는 궁금해서 계속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나오는 사람의 실루엣이 어딘가 낯익었어요. 저 사람이. 순자 씨는 눈을 비비고 다시 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렸어요. 박성호. 새벽 3시에 이삿짐을 싣고 있는 사람이 바로 박성호였던 겁니다. 저놈이 도망가려고 한다. 순자 씨의 머릿속에서 3개월간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급히 전화기를 집어들어서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수야. 어머니, 지금 몇 시인데? 지금 당장 와. 사기꾼을 잡아야 해. 네. 무슨 소리세요? 박성호가 지금 도망가려고 해. 이삿짐 차까지 가져와서. 민수도 깨어났습니다. 정말이에요? 지금 당장 와. 백삼동 앞으로.
네, 지금 갑니다. 순자 씨는 급히 옷을 입었습니다. 슬리퍼를 신고 집을 뛰쳐나갔어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시간도 없어서 계단으로 뛰어내려갔습니다. 68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3개월간 쌓인 분노가 힘을 주었어요. 절대 놓칠 수 없어. 백삼동에 도착해보니 정말 박성우가 있었습니다. 이삿짐을 트럭에 싣고 있었어요. 순자 씨는 숨어서 지켜봤습니다. 박성우는 서둘러서 짐을 옮기고 있었어요. 정말 도망가려는 거구나. 10분 후 민수가 도착했습니다. 어머니, 어디 계세요? 여기야. 민수가 뛰어와서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정말 박성우네요. 그렇지? 저놈이 우리 돈 갖고 도망가려는 거야. 부자는 숨어서 박성우의 움직임을 관찰했습니다. 박성우는 마지막 짐까지 다 싣고 나서 트럭 기사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자, 이제 출발합시다.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부산이요. 새벽이니까 도로가 안 막혀서 좋겠네요. 박성우가 자신의 벤츠에 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순자 씨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저놈을 놓치면 안 돼. 순자 씨는 숨어 있던 곳에서 뛰어나왔습니다. 박성우. 박성우는 깜짝 놀라서 돌아봤습니다. 이순자 씨? 우리 돈 어디 갔어? 박성우는 당황했지만 곧 태연한 척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무슨 돈이요? 1억 5천만 원. 우리가 투자한 돈. 아, 투자금 말씀이시군요. 그건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라서. 거짓말하지 마. 뉴스에서 다 봤어. 마루타니 상사 투자는 가짜였다며. 박성우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이순자 씨, 진정하세요.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오해? 6개월 동안 나를 속인 게 오해야? 순자 씨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왜 새벽에 도망가려고 해? 죄가 없으면 당당히 있으면 되잖아. 박성우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순자 씨, 저도 피해자예요. 회사에서 저를 속인 거예요. 또 거짓말이지. 그때 민수도 나타났습니다. 어머니, 박성우는 상황이 나빠진 걸 직감했습니다. 저는 정말 할 말이 없네요. 죄송합니다. 그리고는 급히 벤츠에 타려고 했어요. 도망가지 마. 순자 씨가 차 문을 붙잡았습니다. 우리 돈 돌려주지 않으면 못 가. 박성우가 차 시동을 걸었습니다. 이순자 씨, 놔주세요. 하지만 순자 씨는 놓지 않았어요. 절대 안 놔줘. 박성우가 차를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68세 순자 씨가 상상도 못한 행동을 했어요. 움직이는 차에 매달린 거였습니다. 어머니, 민수가 깜짝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우리 돈 돌려주지 않으면 절대 못 간다. 순자 씨는 차 문을 붙잡고 놓지 않았어요. 박성우는 패닉 상태가 되었습니다. 놔주세요. 사람 죽겠어요. 하지만 순자 씨는 3개월간 쌓인 분노와 절망이 모두 폭발해서 놓을 수가 없었어요. 30년 모은 돈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쉽게 빼앗을 수 있어. 민수도 차 뒤편으로 달려가서 트렁크를 붙잡았습니다. 저희 어머니 돈 돌려드려요. 박성우는 더 이상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차를 계속 움직이면 정말 사고가 날 것 같았거든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차 세울게요. 드디어 박성우가 차를 멈췄습니다. 순자 씨와 민수가 차를 완전히 포위했어요. 박성우는 어쩔 수 없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그리고는 트렁크를 열어서 큰 가방을 꺼냈습니다. 여기 어머님 목 1억 5천만 원 있어요. 가방 안에는 현금 다발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믿을 수 없었어요. 정말 내 돈이 있는 거야?
박성호가 현금 다발을 세어서 건넸습니다. 1억 5천만 원 맞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순자 씨는 떨리는 손으로 돈을 받았습니다. 3개월 만에 다시 찾은 자신의 돈이었어요. 그 순간 아파트 경비실에서 경비원이 뛰어왔고 누군가가 신고한 경찰도 도착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순자 씨가 경찰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 사람이 사기꾼이에요. 제 돈 1억 5천만 원을 가지고 도망가려고 했어요. 박성호는 더 이상 도망갈 수 없다는 걸 알고 체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박성호는 현장에서 체포되었고 순자 씨는 기적적으로 자신의 돈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새벽 4시 모든 것이 끝나고 나서 순자 씨와 민수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어머니, 정말 대단하셔요. 나도 믿을 수 없어. 내가 그런 용기가 있었다니. 순자 씨는 자신도 놀랐습니다. 68세의 나이에 움직이는 차에 매달렸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정말 용감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어요. 박성호가 경찰에 체포된 후 놀라운 사실들이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이 박성호의 차와 이삿짐을 수색한 결과 트렁크에서 엄청난 양의 현금이 발견되었어요. 어머, 이게 얼마나 되는 거예요? 경찰이 현금을 세어보니 총 5억 원이 넘었습니다. 박성호 씨, 이 돈이 어디서 나온 건가요? 박성호는 이미 모든 걸 포기한 상태였어요. 피해자들에게서 받은 돈입니다. 전부 사기로 얻은 돈이라는 뜻인가요? 네. 죄송합니다. 순자 씨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5억 원이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속인 건지. 경찰 조사 결과 박성호 일당은 지난 2년간 전국을 돌아다니며 500명이 넘는 노인들을 속였습니다. 피해 규모는 총 100억 원이 넘었어요. 정말 악독한 놈들이었구나. 박성호는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피해자분들께 정말 죄송합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판사도 이례적으로 강한 처벌을 내렸습니다. 노인들의 평생 저축을 노린 치밀하고 악질적인 범죄입니다. 피고인 박성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합니다. 순자 씨와 다른 피해자들은 법정에서 박수를 쳤습니다. 잘 됐어. 마땅한 처벌이야. 더욱 놀라운 건 박성호가 숨겨둔 돈으로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돈을 되찾을 수 있었다는 점이었어요. 순자 씨네 그림교실 10명도 모두 투자금을 100% 회수했습니다. 정말 기적 같아요. 순자 씨 덕분이에요. 순자 씨가 용감하게 붙잡지 않았으면 우리 돈 다 못 찾았을 거예요. 하지만 순자 씨는 겸손했습니다. 운이 좋았을 뿐이에요. 그날 새벽에 화장실을 가지 않았다면 그래도 차에 매달릴 용기는 아무나 낼 수 없어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순자 씨는 다시 그림교실에 나가고 있었어요. 예전보다도 더 밝은 모습이었습니다. 순자 선생님, 오늘 그림 정말 잘 그렸네요. 고마워요. 이제 순자 씨에게는 새로운 역할이 생겼어요. 바로 사기 예방 강사였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요청해서 매월 한 번씩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고 있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순자라고 합니다. 강의실에는 50여 명의 어르신들이 앉아 있었어요. 저는 여러분과 똑같은 평범한 할머니입니다. 그런데 몇 달 전에 정말 큰 일을 겪었어요. 순자 씨는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1억 5천만 원을 사기꾼한테 빼앗길 뻔했어요. 30년간 모은 전 재산이었죠. 어르신들이 숨죽여 들었습니다. 사기꾼은 6개월 동안 저를 속였어요. 정말 친절하고 신사적이었거든요. 같은 아파트에 산다고 했고 그림교실에서도 함께 배웠어요. 어머, 그런 일이.
그런데 어떻게 돈을 되찾으셨어요? 순자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용기를 냈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새벽 3시에 박성우를 발견한 이야기, 차에 매달린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68살에 움직이는 차에 매달렸다고요? 네, 그때는 정말 무서웠어요. 하지만 평생 모은 돈을 그냥 포기할 수는 없었거든요. 어르신들이 감동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우리도 그런 용기가 있을까요? 순자 씨는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기꾼들은 우리가 약하다고 생각해요. 나이가 많고 외롭고 돈에 욕심이 있다고 생각하죠. 맞아요. 우리를 만만하게 봐요. 하지만 우리는 약하지 않아요. 평생 살면서 쌓은 지혜와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용기가 있어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사기를 당했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싸우세요. 도움을 요청하세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세요. 강의가 끝나고 나서 많은 어르신들이 순자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저도 비슷한 일을 당할 뻔했는데 덕분에 조심하게 됐어요. 용기를 잃지 말라는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순자 씨는 이런 일이 너무 보람찼습니다.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게 뿌듯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들 민수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강의 어떠셨어요? 정말 좋았어. 많은 분들이 도움이 됐다고 하시더라. 어머니가 정말 자랑스러워요. 고마워, 민수야. 그때 내가 함께 해주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지. 어머니께서 용감하셨으니까 가능한 일이었어요. 순자 씨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사기를 당한 것이 비록 끔찍한 경험이었지만 그 덕분에 자신이 용기를 낼 수 있는 사람인지 알게 되었다는 것을요. 그림교실로 향하면서 순자 씨는 생각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약한 게 아니야. 오히려 더 지혜롭고 용감해진 거야. 그림교실에 도착하니 동료들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순자 씨, 오늘도 강의 수고하셨어요. 우리 동네 영웅이에요. 순자 씨는 겸손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해서 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날 그림 시간에 순자 씨는 특별한 작품을 그렸습니다. 새벽 3시의 아파트 풍경이었어요.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이 비치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순자 씨, 이 그림 의미가 뭐예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은 있다는 뜻이에요.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길이 보인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감동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순자 씨의 놀라운 이야기는 해피엔딩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68세의 차에 매달려 1억 5천만 원을 되찾은 할머니의 용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주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순자 씨는 사기 예방 강사로 활동하며 다른 어르신들에게 포기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